안녕하세요. 쉬지 않으면 고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관하기 착상 시에 주의해야 할 4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치료하면서 시험관하기 착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4가지를 보고 있어요. 일단 감기, 식체, 염증, 불면 이렇게 4가지인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기. 이식을 하고 나서 저 감기가 걸렸어요. 혹은 과배라 시작할 때 항상 몸 컨디션 괜찮았었는데 지금 감기 기운이 오고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저도 치료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생제나 해열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실제로 이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이제 면역을 강화시키면서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도 감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식체, 체했다는 뜻이거든요. 꼭 체기가 있지 않더라도 심한 명침이 좀 더부룩하거나 혹은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뭐 체기가 있거나 신물이 올라거나 혹은 뭐 구역감이 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화기 증상들 주의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시기에 이제 소화 흡수하는 모든 물질들이 내 몸에서는 혈액으로 되고 이 혈액이 우리의 내막으로 가서 수정란에 착상할 때 내막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관 할 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좋은 음식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한 이유들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소화기 증상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혈액으로 갈 수가 없고 그 혈액이 다시 내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경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화기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관을 하고 과배를 할 때 호르몬요법 때문에 속이 약간 미식미식거리거나 혹은 설사를 하거나 혹은 변이 안 좋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채취하고 나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투여했을 경우에도 위장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소화기랑 장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편한 증상을 많이 느껴 하세요. 이런 부분에 또 관련된 부분이 생리 전후에도 소화기 증상이 다발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생리 전에 엄청나게 단 것이 막 갑자기 식욕이 확 증가한다거나 혹은 생리 중에 소화가 진짜 안 돼요. 생리 중에 항상 체해요. 아니면 토해요. 아니면 생리 중에 뭐 설사를 해요. 변비를 해요. 이런 위장관계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생리 후에도 마찬가지고 한약 원서에 보면 자궁과 위장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소화기 증상과 자궁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에 대해서 최대의 기능을 해줘야 할 때는 소화기 상태가 아주 좋아야 된다. 저도 이제 시험관 진행하시는 분들 한약 치료할 때, 한약 처방할 때나 혹은 이제 침 치료할 때는 소화기 쪽에 항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언급 드린 부분인데 약간의 이제 거북함 이상의 그러니까 살짝 조금 더부룩해요. 이런 부분들은 호르몬 요법하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상으로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소나 자궁 내막으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 치료나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착상탕에 제가 참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치료 병행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 영양제, 그리고 착상탕 먹는 그 한약 자체도 소화기를 거쳐서 아주 정밀한 혈액으로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혈액의 형태로 자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상 염증이에요. 이건 뭐냐면 시험관 실패하고 나서 혹은 시험관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이거든요. 면역 균형이 깨지면서 다발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게스테론 질정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민감해지면서 질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이 부분은 질은 자궁 내막이랑 밖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관처럼 생겼잖아요. 질염은 이제 시험관하기를 착상하는 데 있어서 염증 증상 중에서 이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질염이 실제로 심하게 되면은 착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 후에도 면역 환경을 항상 잘 갖춰서 미세한 염증 증상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염 외에도 피부염, 구내염, 결막염, 비염 이렇게 자궁하고 관련 없는 부위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먼 곳에 있는 부위도 염증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게 되는 면역 반응들이 있어요. 이물질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기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수정란이 들어왔을 경우에 수정란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한 그런 기전이 조금 더 민감해져 버리면 착상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질염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염이나 구내염이나 결막염, 비염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염증 상황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착상이 좀 더 용이합니다. 그 프로게스테론을 쓸 때 이제 알러지 반응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피부가 많이 가렵거나 혹은 발적 반응, 이제 뭐 두드러기 같은 걸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심하게 되면 이렇게 착상할 때 컨디션도 저하되고 착상 부분 환경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불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불면 증상은 저도 이제 난임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상당히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호르몬요법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면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이제 좀 덜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요법 하면서 수면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사실 경험해 보긴 하셨을 거예요. 가장 밀접하게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이제 쓰고 나니까 뭐 이식 직전이나 이식 후에 심해지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요법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피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1차 피 검사 기다리는 동안 보통 한 11일에서 12일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기간이에요. 내가 이 증상이 임신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것 때문에 이거 영향을 줘서 착상이 안 되진 않을까? 지금 착상이 잘 되고 있나? 혹은 착상됐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같이 영향을 주면서 이식하고 나서 1차 피검사까지 그 10일 전후로 불면 증상이 가장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진짜 심하신 분들은 저 2시간 자고 아예 못 잤어요. 새벽 3시에 깼는데 그다음부터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면이 정말 중요한 게 특히 내막 두께가 얇거나 내막이 불량한 상태에서 이식을 한 분들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데 이식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착상에 영향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별한 호르몬요법 혹은 냉동 이식할 거면은 냉동 이식에 관련된 프로기노바 등 이제 호르몬요법을 진행하기 전에 한참 전부터 숙면을 위한 교정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한 달 정도 이제 잘 교정이 되면 이제 내 몸에서 적응을 하게 되고 좀 더 어려운 경우에는 2-3달 전부터 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난소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 밤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이 돼서도 성장 호르몬이 소량이 분비가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이제 세포를 재생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호르몬 종류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시험관 할 때 난소 기능 저하가 심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저하로 숙면이 어려워서 불면 치료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경에 가까워져가는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호르몬 저하, 여성 호르몬의 저하 때문에 또 불면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난소 기능 저하가 있어도 불면으로 가기가 쉽고 또 불면이 오래되면 또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수면 상태가 안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게 난소 기능을 보호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즈 앱을 이제 까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